라는 과제였는데 일단 이거 전체를 R로 풀이했고요. 일단 문제를 보시면 믹스드 모델은 이렇게 이걸로 두었고 각 파라미터들은 이제 파라미터들의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시그마 제곱은 인버스 감마 분포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이제 세타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R로 풀어봤는데요. 우선은 A번에서 5,000개 이상의 Y를 뽑으라고 해서 시그마를 80개 정도 뽑고 세타를 80개 뽑아서 80 바이 80으로 6,400개의 Y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보면은 R 코드를 보면 먼저 시그마는 이제 인버스 감마를 따르도록 이렇게 했고요. 태환님, 네. 지금 R 화면이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R이 안 나오나요? 네네네. 나오나요? 네, 지금 나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저 R을 보시면은 이제 시그마는 이제 인버스 감마 분포에서 랜덤하게 이제 80개를 뽑았고요. 세타도 80개를 뽑았는데 세타는 시그마가 이제 컨디션으로 달려 있어서 시그마 80개를 각각 이 식에 넣어서 각각의 세타를 구하였습니다. 세타를 구했고요. 같이요? 저요? 네? 제가 한다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믹스처 모델에서 Y를 뽑아야 되는데 이제 세타랑 시그마에 따라서 이제 값이 다르기 때문에 80 바이 80 매트릭스를 이렇게 생성을 해서 시그마와 세타를 각각 첫 번째부터 80번째까지 순서대로 해서 Y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Y를 보시면 80 바이 80이고요. Y값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B번은 이제 유의 수준 75%의 신뢰 구간을 구하라고 해서 그냥 아래서 이 코드로 구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C번의 1번은 density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Y의 posterior density를 만들고 합이 1이 되도록 normalize 하라고 하는 게 문제였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density 펑션을 그냥 활용해서 그냥 Y만 안에다 넣고 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이 값이 나왔고요. 86.08886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값이 1이 되도록 만들어 주려면은 그냥 썸 y를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썸 y를 나눠줘서 합이 1이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C번의 2번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보라고 해서 이 코드 그대로 이제 정렬을 해주었고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주었고 P라는 리스트에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합이 1인 건 변함이 없고요.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y값들 중에서 누적 확률이 0.75가 넘는 최초의 y값을 이제 찾는 건데요. 먼저 이제 정렬된 y값들의 density 펑션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번에서 구한 유의 수준 75%를 표시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에 누적 확률 0.75가 넘는 최초의 y값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누적 확률 0.75를 넘는 y값의 인덱스를 찾는 게 편할 것 같아서 while문을 돌려보았고요. 이때 인덱스는 126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바탕으로 신뢰 구간 비슷하게 퀀타일을 구해서 표시해 보면 75% 신뢰 구간과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D번은 모르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2번 문제는 잠시만요.
다음 문제는 파이썬으로 진행하였고요. A번은 먼저 벼룩이 5마리일 때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는 이렇게 주어졌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저번 주에 발제 그 PPT에서 나온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B번은 이제 위에서 구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 P를 10번, 50번, 100번 곱하였을 때 결과를 보면 10번 곱하였을 때는 이제 뭐 각 칼럼별로 어디에 수렴한다라고 볼 수는 없었는데요. 이제 50번, 100번을 곱하면 100번째 곱했을 때에는 각 칼럼별로 이제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번은 이제 맥에 처음 붙어있던 벼룩의 개수와 상관없이 t가 100주기가 지나면 결국 맥에 붙어있는 벼룩의 분포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걸 확인하면 되는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그 초기 스테이트를 이렇게 각각 다르게 해주어도 처음에는 조금 다르게 가다가 결국에는 같은 값으로 수렴함을 보이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각각 수렴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D번을 보면 각 시기에 붙어 있는 벼룩을 이제 각 샘플이라고 보고 5만 개의 샘플을 히스토그램을 그린 후 바이노미얼 분포하고 비교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GitHub에 올려주신 그 코드를 활용해서 5만 개의 벼룩 샘플을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고 바이노미얼 분포를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 둘이 거의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번은 이제 이걸 확률적으로도 비교해 보라는 문제인데 D번 문제에서 카운트한 거를 이렇게 D번 문제에서 카운트한 거를 딕셔너리로 해서 갖고 왔고요. 총 5만 개의 샘플이니까 5만을 나눠 주어서 확률 값을 구했습니다. 이 확률들은 앞에서 구했었던 P값과 거의 같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분하게 발표 잘 해주셔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과제 안 제출하신 분이 그냥 평소보다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익준님 발표 준비되시면은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준님 그리고 혹시 그 오늘 발표 자료 공지방에 네.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올리겠습니다. 깜빡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혹시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을 좀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7주차 세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6주차 때 몬테카를로랑 마르코프 체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중간고사 이후 첫 번째 세션이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지금까지 세션에서 어떤 거 공부했는지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7주차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베이즈 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었는데 그 빈도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모수가 콘스탄트였는데 베이즈에서는 랜덤 베리어블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프라이어에 데이터를 받아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었죠. 근데 이 모수 쪽에 이 부분이 접근이 되게 골치가 아파가지고 컴퓨터 발전 전에는 이게 뭐 컨주게이션을 이용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었고 컴퓨터 발전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익준님 어쨌든 죄송한데 네, 저희 네, 발표 들으면서 필기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혹시 그 네. 발표 하시기 전에 지금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자료를? 지금요? 네네네네. 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표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 컨주게시가 결국은 프라이어랑 포스테리어랑 같은 종류의 분포를 띠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있는 y가 바이노미얼을 따를 때 프라이어를 베타로 주면은 포스테리어도 이렇게 베타가 됐죠. 그리고 모수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요. 데이터를 받아서.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동안 쭉 컨주게시를 계속 공부를 했는데 두 번째 세션에서는 포화성 분포를 다뤘어요. 그래서 이때는 프라이어를 이렇게 네, 포화성 분포일 때 프라이어를 감마로 주면 포스테리어도 이렇게 감마로 튀어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sufficient statistic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결국 이게 뭐였냐면 이런 세팅 아래에서 우리가 이 sum의 값만 알면은 이 sum의 값만 알면 충분한 정보를 얻은 것이다. 굳이 각각 y가 뭐였는지 전부 다 알 필요 없고 그냥 sum만 알면 된다 이런 거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분포는 지수족이었잖아요. exponential family였는데 이게 이 생긴 모양 때문에 프라이어를 likelihood에 맞게 적절하게 주면은 포스테리어가 다 그냥 exponential family로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KXI라는 게 이 exponential의 그 승수로 넘어가면서 썸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sum KX가 sufficient statistic이었고요. 그 자세한 정의는 이렇게 내려주는데 그 느낌은 결국은 이것만 알면 된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수족들은 뭐 굳이 컴퓨터를 쓰지 않고 시뮬레이션 하지 않아도 애널리틱하게 다 분석이 된다. 이런 내용을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쭉 공부하는데 거의 흐름이 비슷해요, 노멀. 그래서 일단 세 번째 시간에서는 뮤를 모를 때, 그다음 시그마 모를 때, 둘 다 모를 때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 뮤를 모를 때는 일단 프라이어를 똑같이 노멀로 주고 그리고 포스테리어도 노멀로 튀어나오는데 이때 그 튀어나올 때 이 모습이 그 프리시전의 가중평균처럼 업데이트가 되었죠. 그리고 이 시그마를 모를 때는 저희가 통계 공부할 때 그 분산 가지고 뭐 할 때 카이 제곱 쓰잖아요. 그래서 시그마가 스케일드 인버스 카이 제곱을 따른다고 이렇게 파일을 주면은 포스테리어도 인버스 카이 제곱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모를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핵심은 결국 이 페로미터를 쪼개가지고 마지널이랑 컨디셔널로 쪼개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였는데요. 이 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여기 PPT에서는 뺐고요. 결국 이것도 그 프리시전의 가중평균이랑 그 프라이어 샘플 사이즈라고 했는데 그 일단은 뭐 믿음에 대한 강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거를 참고해서 업데이트가 됐었죠. 그리고 4주차 때 이제 노말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멀티바리에이트 노말에 적용을 하는 거였는데요. 노말이랑 각각 다 대치되는 개념들이 있었어요. 이 시그마 제곱은 이제 이 횡렬이 퍼즐립 세미 데피닛 매트릭스랑 대치가 되는데 왜냐면 이게 0보다 크다랑 이제 뭐 그 개념이 이거랑 완전히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랑 대치를 시키면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감마 분포 썼었는데 그거는 이 위자르트 분포라는 걸로 대신 대치를 합니다. 그리고 인버스 감마는 이제 인버스 위자르트 분포랑 대치를 하고 그냥 이제 스칼라에서 그러면 벡터로만 바뀌고 거의 비슷하게 다 돼요. 그래서 뮤를 모를 때는 그대로 멀티베리에이트 노멀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시그마를 모를 때는 이제 인버스 감마 대신에 인버스 위자르트 분포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깁스 샘플링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렇게 한 가지를 알 때 나머지 한 가지를 의 분포를 이렇게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체 분포를 구하는 거랑 그러니까 구할 수 있다. 전체 분포를 아는 거랑 마찬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채워 넣으면은 근사한 분포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깁스 샘플링은 결국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일단 하나를 뽑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분포를 또 그린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하나 뽑고 그러면 여기 만약 여기가 x0 하면 여기가 x1이 되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반복을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x2가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하는 게 깁스 샘플링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다 모으면 전체 조인트 분포의 근사가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5주차 때는 이제 하이어라키 모델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 레튜머 그걸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튜머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집단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모수가 만약 세타라고 하면은 세타가 이제 더 높은 차원의 디스트리뷰션 결정이 될 때 어떻게 베이즈 통계를 적용할 거냐. 요게 하이어라키 모델이었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1층, 2층, 3층으로 돼 있는데 당연히 층수가 더 많이 쌓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예시로 하이어라키 노멀 모델을 5주차 때 주로 다뤘는데요. 이것도 결국 이렇게 파라미터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거를 쪼개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또 결국은 이제 그 풀 컨디셔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구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샘플링을 통해서 또 전체 분포의 근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전체 조인트를 이렇게 세 개로 쪼개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각각의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또 풀 컨디셔널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생김새가 아까 전에 다뤘던 것들에서 다 튀어나온 거죠. 이제 이런 것도 다 그 프리시전의 뭐 가중평균이고요. 어디선가 다 했던 것들을 적용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6주차 세션에서는 몬테칼로랑 마르코프 체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몬테칼로는 쉽게 말해서 그냥 많이 뽑아서 평균 내면은 원래 궁금했던 값을 근사를 한다. 그래서 그냥 로우 오브 라지 넘버랑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규님이 저번 세션 때 쓰셨던 여러 예제 중에서 이거 예제를 가져왔는데 그 네, 그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이렇게 포화송을 따라요. 그리고 나서 그 모수는 감마로 이렇게 프라이어를 주게 되면은 저희가 그 포스테리어 프레딕티브는 이렇게 네거티브 바이오미어를 따른다라고 배웠었죠 저번에. 근데 이렇게 해서 애널리틱하게 푸나 아니면 그냥 뭐 y1 이 세타1 세타2 뽑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y1 y2도 뽑아가지고 그거 샘플링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이 y1이 y2보다 클 확률 구하는 거 이 두 개가 값이 거의 비슷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네 많이 뽑아가지고 평균 내면은 근사한다 이런 게 이제 몬테카를로였고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세션에서 계속 MCMC 얘기를 할 건데 저번에 했던 거 다시 또 리마인드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 기억나시죠?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 나오면 시계 방향으로 가고 뒷면 나오면 시계 반대로 가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여기서 일단 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I 스테이트에서 J 스테이트로 갈 확률이었죠. 그리고 이 메모리스 프로퍼티는 마르코프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그 직전 상태에만 영향을 받고 그 이전의 히스토리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이제 그런 프로퍼티를 메모리스 프로퍼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날라가고 아 이것도 안 고쳤네요. 여기 또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메모리스 프로퍼티고 이제 타임 호모지니어스는 시간이 언제든지 상관없이 확률값이 다 똑같다는 거였고요. 파이나이트는 그냥 스테이트가 유한계다였고 이제 이리듀시블이랑 A 피리어딕도 다시 볼게요. 이건 그림이랑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이리듀시블은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나도 이렇게 수렁에 빠져서 이렇게 갇혀서 도는 게 아니라 초기 있던 스테이트를 이렇게 계속해서 돈다는 게 이리듀시블이었죠. 그리고 A 피리어딕은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올 때 주기성이 없는 거를 A 피리어딕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얘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려면 무조건 짝수 스텝이 필요했죠. 짝수 스텝이 필요했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다 돼요.
그러니까 2스텝일 때는 이렇게 오면 되고 3스텝일 때는 이렇게 오든지 뭐 이렇게 오든지 하면 되고 4, 5, 6, 7 이렇게 쭉 가도 다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A 피리어딕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A 피리어딕이 말고 에르고딕이라는 조건인데 이거는 사실 이 밑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거나 뭐 지금 소개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퍼즐의 레큐런트라는 조건이 결국은 언젠가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고 그 언젠가 돌아오는 시간의 기대값이 유한하다.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엘고딕이라는 조건이 레귤러하구나.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뭘 하고자 하느냐를 일단 먼저 다시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다루기 힘든 이 PX라는 타겟 분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근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근사를 할 거냐면 이 마르코프 체인을 만들 거예요. 마르코프 체인을 만들어서 이 마르코프 체인에 어떤 정량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게 이 px라는 값이랑 똑같아지도록 마르코프 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를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이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얘로 다시 근사를 한다. 이제 이런 논리였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게 이 마르코프 체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코프 체인은 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결국 이 PIJ라는 값들을 어떻게 설정해 주느냐, 그걸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저희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만든다는 게 마르코프 체인을 만든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대체 뭐냐? 이 정량적인 요소가 뭐냐? 이거부터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좀 두리뭉실하게 했는데 결국은 뮤가 이 모델에서 이렇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르코프 체인은 뭐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흐르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딱 이렇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 잴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도록 이런 값을 줄 거냐. 네. 그래서 이런 식을 만족하도록 그 값을 주는 게, 그 뮤를 주는 게 인버런트 매저입니다. 여기서 합쳐서 1이 된다 해서 그 확률의 느낌이 좀 나죠. 그리고 뒤에 식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그 확률로 비교해서 보는 게 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일단 넘어갈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세팅에서 뭔가 이렇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 주고 싶은 그 직관을 이 수식적으로 조건을 걸어서 데피니션을 한 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레귤러 조건들을 받았잖아요. 이르듀시블이랑 에르고딕이랑 이게 여기에 쓰여요. 일단은 이 뮤라는 거를 정의는 해놨는데 이게 막상 구하려니까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마르코프 체인을 좀 좋게 만들면 좀 편하게 얘를 구할 수 없을까? 편하게 생각을 할 수 없을까 해서 레귤러한 조건이 나옵니다. 근데 레귤러 마르코프 체인은 일단은 그 트랜지션 프로버빌티 매트릭스가 n을 무한으로 보내면 어디론가 수렴을 했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수렴을 한 걸 이 파이라고 하면은 그 수렴 값이 정확히 여기 위에서 정했던 인바이런트 매저의 역할을 똑같이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리미트로 보냈던 이 파이라는 값이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잘 가고 아기가 딱 잘 맞는 그런 마르코프 체인을 만들게 된 거죠.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리미트 보낸 값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는 이렇게 피리어딕한 모델에서 레귤러한 조건을 지금 추가를 한 거예요. 이렇게 레귤러한 조건을 추가를 해주면은 이렇게 리미트를 보내서 파이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파이의 값이 4분의 1, 4분의 1이 나온단 말이지. 그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매저 값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P라는 어떤 분포에 마르코프 체인으로 근사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사를 하고 싶은 건데 마르코프 체인은 이런 뮤라는 어떤 정량적인 양이 있습니다.
정량적인 양이 있는데 이게 이 P랑 같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 레귤러라는 조건이 있으면은 이 마르크업 체인의 스테이트에다가 그냥 리미트를 걸어버리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얘가 처음에 그 뮤라는 애를 정의할 때 썼던 조건들 있잖아요. 그거를 만족을 하게 되면서 얘랑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마르코프 체인을 가지고 샘플링을 하면은 그 디스트리뷰션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그러면 이게 결국은 처음에 우리가 목표로 했었던 이 PX라는 이 디스트리뷰션에 근사를 한다. 이런 논리 흐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레귤러 조건인 거고요. 마르코프 체인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레귤러 말고도 좋은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오늘은 그거를 소개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일단은 먼저 이 파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산하면서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어, 이제 어차피 레귤러한 마르코프 체인만 다룰 거니까 인바이런트 메저 대신에 그냥 파일로 통일을 하고 용어도 그냥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할 건데 그냥 이게 좀 더 직관적으로 와 닿아서 이렇게 용어를 쓰는 거고요. 별 그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 움직이는 마르코프 체인에서 그냥 딱 멈춰 있는 그런 값을 주려고 그냥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파일을 구할 건데 행렬이 지금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행렬이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 어 아까 그 인버런트 메저에 이런 식이 있었잖아요. 이제 요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 상태가 이럴 때 그러니까 A1에 공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분포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저번 시간에 구했었어요. 과제 문제에서도 이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이걸 하면은 그 한 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분포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를 한 번 더 곱하면 두 번째 기에 나오는 분포가 이렇게 되고 이걸 쭉쭉쭉쭉쭉 하다 보면은 리미트 파이가 돼가지고 이게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됐으면 이 상태에서는 매트릭스를 한 번 더 곱해줘봤자 똑같이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결국 이거랑 똑같은 말인데, 음, 이게 이제 선형대수를 떠올려 보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지금 파이에다가 행렬을 한번 곱했는데 똑같이 파이가 튀어나왔어요. 그럼 선대에서 이제 그거 배웠잖아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그래서 어떤 매트릭스에다가 벡터를 곱했을 때 그 스칼라배만큼 곱해진 벡터가 튀어나오면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아이겐밸류, 얘가 아이겐벡터였잖아요.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겐밸류가 1일 때 지금 이 파이가 매트릭스 M에 대한 아이겐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리미트 보내가지고 구한 파이랑 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가지고 풀은 이 파이랑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이 트랜지션 프로젝트 매트릭스에 아이겐밸류 1이 없으면 어떡하냐. 근데 이게 무조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마르코프 행렬을 구성을 할 때 이 각각의 로우에 있는 엔트리들의 합이 무조건 1이 돼야겠죠. 왜냐하면 이거 확률 분포였으니까. 그래서 합쳐서 로우가 다 1인데 여기서 i만큼 빼주는 거예요. 이 i만큼 빼주면은 이걸 다 더했을 때 다 0이 되죠. 얘도 0, 얘도 0, 얘도 0, 얘도 0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더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더해야죠. 이렇게 더하면 영행렬이 나옵니다. 영행렬. 그 말이 뭐냐면 이 각각의 로우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트랜스포즈 했으니까 여기선 컬럼인 건데 아무튼 로우든 컬럼이든 다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서로 리니얼리 디펜던트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넌 트리비얼한 어떤 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이제 네. 이 0이 되는 넌 트리비얼한 어떤 해가 존재한다는 거는 그게 결국은 아이겐 벡터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무튼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지금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래 있던 디스트리뷰션이랑 그리고 저희가 수렴해야 되는 이 파이랑 사이에 있는 이 바르코프 체인 이거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보면 아까 이 조건이었잖아요. 아 이게 위에 있던 그거랑 똑같은 건데 요거에서 이제 n 대신에 그냥 1 넣은 건데 이거 1 되면 어차피 n도 되잖아요. 왜냐면 뭐 파이에서 m을 한 번 곱하든 n번 곱하든 계속 파이일 거니까 아무튼 그 식이 이제 이거인 건데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건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그마 PJI가 1이라서 아무튼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이 의미가 뭐냐면 어, 이 파이를 어떤 우리가 여기다가 확률을 부여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왼쪽에 있는 식은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 들어오는 확률의 양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 나가는 확률의 양인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개가 같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음, 예를 하나 들면은 일단은 여기가 이제 A1, A2, A3, A4. 그래서 이 파이에다가 그리고 이 로우를 내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출발을 하고 이 파일을 내적을 해주면은 A1에서 나가는 확률의 양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빼면요. 그리고 이 파이에다가 이 컬럼을 행렬곱을 해주면 A1에서 이제 들어오는 확률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도착이 A1이니까 이거 빼고 이제 그러면 이 나가는 거랑 들어오는 거랑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도 같으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계속 예시만 들고 있는데 또 예시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일단은 스테이트는 여기서는 지역으로 바꿨어요. 지역으로 바꿨고 파이가 이제 지역에 있는 어떤 평균적인 그리고 상대적인 인구의 양이고요. 이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뭐 유동 인구가 있는데 그게 나가는 거랑 들어오는 거랑 뭐 같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평균적인 거면. 그래서 그리고 이 PIJ는 하루에 그 지역 I의 인구 중에서 J로 옮겨가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포가 뭐 100만 명 있고 종로 이 PIJ가 0.3이라고 하면은 100만 명 중에 30만 명이 종로로 움직인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마포에 30, 종로에 50, 여의도에 10, 강남에 10이고 다 더하면 100입니다. 그리고 종로에서 마포로 넘어가는 종로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0.2고요. 이게 0.2. 그리고 여의도에서 마포로 넘어오는 사람의 비율이 0.5고요. 마포에서 종로로 가는 사람이 0.3, 여의도에서 마포로 가는 사람이 0.2. 이렇게 세팅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것들이 인구 B고, 네, 이 파이 I가 이것들이고, 그리고 PJI가 이것들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위에서 인플로우랑 아웃플로우를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그거를 계산을 해주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예, 수정을 안 했는데 0.15입니다. 이게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모든 지역마다 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지역마다 유입 인구랑 유출 인구가 똑같아서 이 파이가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균형 잡힌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글로벌 밸런스라고 부르고 하루하루 지난다고 파이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파이가. 근데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게 이 경우에서는 사실 흐름이 있죠. 지금 종로에서 10만 명 들어온 것만큼 마포에서 10만 명 빠지는 게 아니라 일로 9만 명 빠지고 여의도로 1만 명이 더 빠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1만 명씩 이런 식으로 도는 게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랜덤의 의미랑은 잘 맞지 않죠. 왜냐면 이걸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런 흐름이 생기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균형이 이렇게 딱 맞기는 한데 여기에 있는 인원수는 그렇게 변화가 없어서 딱 맞기는 한데 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엔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추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처럼 뭐 어디서 들어온 만큼 딴 데로 더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종로에서 들어온 사람만큼 마포에서 종로로 또 빠지고 이런 상황이 모든 도로에 대해서 다 똑같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나가는 인구랑 들어오는 인구랑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시에서는 도로가 4개니까 식이 4개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안정된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흐름이라는 게 없고 각 스테이트랑 각 도로가 다 이제 뭔가 잔잔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디테일드 밸런스라고 부르고요. 이, 이 디테일드 밸런스는 당연히 이 글로벌 밸런스의 충분 조건이에요. 디테일드 밸런스를 만족하면 당연히 글로벌 밸런스는 만족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왜 마크업 체인의 좋은 조건이냐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테일드 밸런스를 만족하면은 저희가 파일을 다루기가 더 쉬워져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과제였던 이제 modified LFS 모델을 다시 가져왔는데 이거를 원래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려면 원래는 리미트를 보내거나 아니면 그 행렬 전체를 가지고 아이겐 벡터를 계산해야 파이 각각의 값들을 알 수 있었죠.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이 디테일드 밸런스를 만족하게 마크업 체인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훨씬 간단하게 파일을 구할 수 있어요. 이 식이 이제 이거 정리한 게 이건데 이거 하나 알면은 이거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파이 제로를 1로 놓고 연쇄적으로 이 파이 1, 파이 2 이렇게 쭉쭉 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공식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파이 1부터 파이 n까지 다 더했을 때 1이 되게끔만 만들어주면은 이제 매저가 되는 거니까 노멀라이즈 해주면 이런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위에 있는 이 행렬을 푸는 거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훨씬 쉽기 때문에 이게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디테일드 밸런스. 그리고 원래 같으면 일단 파일을 구하려면 이걸 다 풀어야 되잖아요. 이 행렬을 한꺼번에 전체를 다 풀어야 되는데 이 디테일드 밸런스가 있으면 연쇄적으로 이렇게 로컬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처에 있는 파일랑 상대적인 값을 비교하면서. 그래서 이제 MCMC도 좀 로컬하고 디테일드 밸런스 조건이 있으면 로컬하게 파이에 또 접근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세션이랑 이번 세션 지금까지 시간이랑 이런 내용들을 배웠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타겟 분포가 있고 마르코프 체인을 만들어서 그 마르코프 체인의 인바이런트 메저랑 얘랑 똑같아지게 한 다음 샘플링을 하면 얘가 일로 근사를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인바이런트 메저 값이 이제 목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PX랑 똑같이 무조건 똑같아야지니까. 근데 그 인바이런트 메저에 대해서 마르코프 체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지금 이제 위에서 본 예시만 봐도 이거 모디파이드 말고 그냥 에런 페스트 모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확률을 뺀 그냥 에런 페스트 모델도 있는데 그것만 해도 이 매저를 똑같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매저에 대해서 그거를 만족하는 마크업 체인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좀 다루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좀 편한 마크업 체인을 만드는 게 훨씬 해석하고 계산하는 데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디테일드 밸런스 조건이랑 레귤러 조건을 추가해가지고 좀 좋은 마크업 체인을 만들자. 트랜지션 프로베티를 그렇게 구성을 하자.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거를 이제 구성한 방법이 뭐 깁 샘플링도 있고 메트로폴리스에이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MCMC 방법론들이 있는 겁니다. 일단 오늘 제 첫 번째 세션 발표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뒤에 내용은 청판님께서 해주실 건데
그 전에 숙제 먼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이거는 그 간사님의 옛날에 통계 전산인가 그 과목이 뭐 과제였다고 하는데 좀 재밌어서 가져와봤어요. 일단은 문제를 보면은 베리어블이 10개가 있어요. x1부터 x10이 있고 근데 어떤 식으로 뭘 만족하도록 마르코프 체인을 구성했다 이런 거냐면 네. 그래서 이거 10개를 곱했을 때 20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20이 넘도록 하는 그런 분포 x1부터 x10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포의 근사하는 x1부터 x10을 마르코프 체인을 만들어서 근사 분포를 만들어라 이런 문제인데 제가 이거를 R 코드 좀 수정해서 해놓은 다음에 지금 파이썬으로 옮기고 있어가지고 이거 발표 끝나고 시간 되는 대로 바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제가 파이썬으로 좀 해보고 싶어서 잘 말고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문제에서 핵심은 지금 X가 지수분포거든요. 각각 평균이 1인 지수분포인데 이게 깁스 샘플링 문제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지금 X1부터 X10까지 다 곱해서 20이 넘어야 돼요. 근데 만약 X1부터 X9까지 곱했을 때 10이라면 X10은 이보다만 크게 잡아주면 얘에 만족하는 그런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결국 깁스 샘플링이 그 풀 컨디셔널 그거 가지고 푸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풀 컨디셔널로 푸는 건데 X1부터 X9까지 값이 정해지고 나면 X10이 2보다만 크면 된다인데 문제는 이 X1부터 X10까지가 전부 다 이제 지수분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수분포에 그 레버런스 프로퍼티가 있으니까 이것도 결국은 지수분포라는 거죠. 이제 그걸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X1부터 X10이 있으면 여기 나머지를 먼저 계산을 해줘요. 나머지를 계산을 해주고 이 X1이랑 이 나머지랑 다 곱해가지고 20이 넘으면 어셉을 하고 X1에다가 그 새로운 값을 넣어줘요. 근데 만약 이게 리젝이 되면은 어차피 지수분포면 그 메모리스 프로퍼티 때문에 상수배잖아요, 다. 근데 20이 될 때까지 그냥 샘플링을 해줘요. 그러다가 X1이 이제 다 곱해가지고 20이 넘을 때가 되면은 그때 다시 넣어줍니다. 새로운 X1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X2에 대해서 똑같은 짓 하고 X10까지 하고 나면 이 전체 하나의 셋이 이 깁스 샘플링에서 이제 한 전진하게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요. 네, 그거를 분포 히스토그램을 그리시면은 됩니다. X1이랑 이 다 곱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하게 되면 또 뭐 그래서 결국 X1이랑 X1부터 X10이랑 다 곱한 게 결국은 또 지수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앞부분 처음에 막 정리해 주시면서 해가지고 그동안 페이지 살짝 약간 잊어먹나 싶었던 분들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너무 좋은 발표였습니다. 오늘은 간사님께서 일이 있으셔가지고 못 오신다고 하셨고 혹시 뭐, 수연님 첨언하실 거 있으신가요? 막 많지는 않은데 그냥 뒷부분 하시는 분까지 다 끝나고 할게요. 네. 그러면은 저희 지금부터 쉬는 시간 10분 동안 가지고 58분에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58분에 뵐게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는 그 메트로 해시팅 알고리즘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커브 체인 같은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민님은 파이를 몇 가지 아세요? 몇 자리까지 아세요? 그 예전에 막 무슨 초코파이 주는 행사 때문에 많이 외웠었는데 지금은 그냥 저기 6535까지 저 딱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아, 저도 딱 6535까지 알거든요. 혹시 파이 더 뒤에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는 건가요? 오, 선우. 저도 딱 이 6535까지 알거든요. 오, 용준님, 오, 대단하시군요. 여기 보시면 이 최정문이라는 사람은 100자리까지 안 돼요. 자, 여러분들 뭐 파이가 엄청나게 긴 숫자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근데 이 파이를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이 뒤에까지 정확하게 직접 구해볼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3.14라고 하니까 3.14라고 쓰는데 과연 진짜 3.14일까? 뒤에 나온 숫자는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자,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컴퓨터가 없어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의문을 일단 넘겨두고, 자, 요걸 계산을 해볼게요. 자, 1번 누구나 다 알죠? 고등학생도 알죠? 근해 공식이죠? 근데 2번, 자, 6차 함수 되면 이게 조금 복잡해져요. 할 수 있겠지만 매우 복잡해지겠죠? 제가 기억으로 한 4, 5차인가 5차까지는 뭐 처음에 쉽게 나오는데 6차부터도 인터넷에 쳐도 잘 안 나올 거예요. 자, 3번. 그래도 어쨌든 1, 2번은 어떤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딱 하나에. 자, 3번 요거 구할 수 있나요? 요거 x가 몇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경도님 혹시 아세요? x 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뭔가 10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 3점 몇이었나? 이것도 엄청나게 긴 숫자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어떤 우리가 하나의 형태식 이런 형태의 이 플러스 마이너스 삐적빼기 사이시죠. 자, 이런 형태 이런 거를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자, 4번 요거는 로지스틱 함수의 어떤 목적 함수인데 이것도 우리가 어떤 하나의 해로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3번과 4번 뭐 심지어 이렇게 구할 수는 있지만 어려운 경우 2번 같은 경우 우리는 수치 해석을 통해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MCMC는 왜 우리가 이걸 왜 하냐? 이런 것들의 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요거의 x가 뭔지를 알고 싶으니까 파이가 몇으로 떨어지는지 알고 싶으니까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걸 하게 된 거예요. 왜 이걸 하고 있는지를 알고 넘어가면 좋고, 그럼 우리가 지금 통계학자잖아요. 통계학자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었죠. 프리컨티스트와 베이지안. 프리컨티스트는 MLE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MLE의 분포를 아는 거죠. 근데 MLE가 뭐예요? 그 likelihood 펑션을 최대화하는 모수 세타를 찾는 거죠. 그러면 이걸 최대화하는 어떤 함수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일종의 요런 4번과 같은 어떤 해를 찾는 형태가 되겠죠. 반대로 베이지안들은 프라이어와 likelihood 곱해서 포스트를 구하고 이 포스트 자체가 어떤 uncertainty를 담긴 거니까 이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필요해요?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적분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각자 다른 학파지만 이 통계학자들은 이런 MLE를 계산하기 위해 베이지안들은 이런 포스테리어를 구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클로스 폼이 아닌 어떤 수치 해석적인 방법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이런 수치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들었던 얘가 우리가 이거 앞에서 예전에 했었던 거잖아요. 라이클드가 노멀, 그러니까 데이터가 노멀 분포를 따를 때 뮤랑 시그마가 프라이를 줬을 때 엄청 복잡하죠.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계산 못하죠. 100% 못하죠. 이런 경우에 수치 해석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의 얘기를 처음으로 들어봅시다. 자, 파이는 어떻게 자세히 구하냐? 자, 이거 길이가 2인 원이 직사각형이에요. 자, 직사각형 안에서 점을 이렇게 막 찍는 거예요. 랜덤하게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보다 작은 경우와 그러니까 즉 원 안에 들어가는 경우와 원 바깥에 있는 경우를 계산할 수 있죠. 우리가 임의로 x, y를 주어진다면. 그러면 이 전체 시행의 수 분의 여기 안에 들어간 수, 안에 들어간 점의 수라고 치면 요거 값은 몇이 될까요? 경동님 몇일까요? 네. 파예요. 파이요? 네. 파이 아닌 것 같은데? 김민님 아, 네. 네네네. 아, 관성님 그럼 몇인가요 이게? 네, 4분의 파입니다. 아, 그렇죠. 4분의 파이죠. 왜 4분의 파이예요? 여기 원의 길이가 넓이가 4고 요 원 안의 길이가 파인 거잖아. 무수히 많이 찍으면 n수가 늘어나면 4분의 파이와 가까운 수를 구할 수 있겠죠.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번을 시행해서 안에 들어가는 거의 수의 비율을 구한 다음에 숫자를 4를 곱하면 우리가 겉으로 찾고 있었던 3.14, 1592, 3565 뭐 그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 원의 넓이를 원의 파이를 구하고자 하는 거였지만 지금 적분 어쨌든 이 넓이를 구한 거잖아요. 적분을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하게 된 이런 과정의 일환이다. 그리고 지금 어떤 유의해야 될 것이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우리가 이 분자에 쓰죠. 일종의 업셋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녹색 부분은 우리가 카운팅하면 안 되죠. 이런 부분 제외를 하죠. 리젝트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도 뭔가 하면 되겠다를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재미난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노래가 20개가 있는데 최신 노래를 준비해 봤어요. 최신 노래를 준비해 봤는데 10개의 노래를 갖다가 준비를 했어요. 자, 이거 최신 노래죠. 자, 누구의 취향을 들어볼까요? 혹시 관선님 여기서 제일 젊은 표현하면 그렇죠. 제일 어리신 학번이 제일 어린 친구가 누군가요? 카메라. 서현님하고 유진님이 제일 학번이 어리네요. 그러면 서현님으로 합시다. 서현님은 다 최신 노래니까 이거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자, 제가 임의로 아무 노래 틀었게요. 지금 빅뱅 노래 틀었어요. 제가 잠깐만요. 소리 나오긴 하네요. 잠시만요. 크게 나오죠 너무. 괜찮아요 지금 소리. Welcome back. How you doing, ladies? You already know what it is. You can touch this, yeah. Watching. And another big bang. Come on. 이렇게 하면 되구나. 네, 죄송합니다. You already know what it is. You can touch this, 제가 이제 랜덤하게 엮이면서 아무 and 노래 another big bang. I'm so stu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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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could you be so? How could you be so? 나는 널 못 믿어. 여자면 다 싫어. 네가 나버려놓고 이제 와 이러면 난 또 못 맞을 텐데. Blah blah blah. Let's go. 오늘 아프다며 밀린 과제 때문에 너무 바쁘다며 친구분들과 그냥 오붓하게 차 한잔하게 잠깐이면 돼 또 맘전하게 나를 남자답게 보이려고 했어. 노래를 하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자 서현님이 빅뱅 노래가 더 좋아요? 트웬티원 노래가 더 좋아요? 트웬티원 노래가 더 좋습니다. 트웬티원 노래가 더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럼 트웬티원 좋아했으면 자 이제 빅뱅 노래 다 들었으면 이제 트웬티원 듣는 거예요. Hey Playboy, 이제 또 이거 it's about 10개 중에서 time 아무거나 and your time's up. I had to do this one for my girls, you know. Sometimes you gotta act like you don't care. That's the only way we both learn. 이번에는 트웬티원 노래가 좋아요. 설마 이 노래 모르시는 거 아니죠? 우리가 헤어진 인자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크릿에 뭐 별빛 달빛이 있다고 칩시다. 시크릿 별빛 달빛이 걸렸어요. 그 노래가 더 좋아요? 아니면 이 트웬티원 노래가 더 좋아요? 트웬티원 노래가 더 좋습니다. 그쵸, 트웬티원 노래가 잘 됐어요. 그러면 트웬티원 노래랑 이 시크릿 별빛 달빛이 한 몇 대 몇 정도로 좋아요? 2대1 정도로 좋습니다. 그쵸, 2대 1이면 이제 자 3분의 1 확률로 뭐지? 뭐 했었죠? 시크릿 노래를 틀고 3분의 2 확률로 이 노래를 계속 들을지 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렸어요. 지금 제가 랜덤하게 돌렸어요. 결과가 3분의 2 확률로 이 노래를 유지하는 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또 다시 다른 노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아이오아이 벚꽃이 지면 선택됐습니다. 다음에 지금 계속 이 노래 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해 매일 하루에 수십 번 꺼져있는 핸드폰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아. 뭐가 더 좋다고요? 벚꽃이 지면이 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무조건 벚꽃이 지면이 가는 겁니다. 어디 있어요? 수많은 여자친구. 제가 원래 연구실 살려고 하는데 연구실 쫓겨나가지고 와가지고 걱정이 그렇네요. 어쨌든 이 과정을 이 과정을 계속 무한히 반복한다면 우리는 이제 서현님의 좋아하는 노래 순서로 이 최신 음악들을 다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이 10개의 노래를 우리 단순히 딱 서현님한테 그것만 말해주면 돼요. 어떤 노래가 더 좋아요? 그리고 만약 지금 듣고 있는 노래가 좋다면 얼마만큼의 비율로 좋은지 알고 그거에 따라서 랜덤하게 다시 선택할지 아니면 계속 이 노래를 들을지 이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즉 이렇게 이걸 무한히 많이 반복한다면 우리는 이제 서현님의 그런 스타일에 따라서 노래를 듣기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메트로폴리스 해싱턴 알고리즘이에요. 자, 이걸 이제 알겠는데 뭔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데 이건 수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알고 싶은 거죠.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알고 싶은 거죠. 그것을 어떤 목적 함수로 G로 할게요. 세타에만 비례하면 돼요. 다 더해서 1일 필요 없이. 자, 우리가 그대로 베이지안에서 왜 분모는 필요 없고 왜 세타만 남기면 되냐? 그 부분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세타만 쓰고 자, 우리가 프로포셜 디스트리뷰션을 마음대로 해야 돼요. 아무거나. 자, 이거는 뭐냐? 자, 여기서 제가 다음 노래를 랜덤하게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음 노래를 어떤 노래랑 비교할 다음 노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프로포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건 정규 분포를 써요. 어떤 모순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모순 공간 있을 때 세타2로 갈 때 정규 분포를 따라서 가긴 해요.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많이 쓰는데 뭐 그게 아니라도 뭐 다른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이 두 개를 정하고 이제 알고리즘을 돌리는 거예요. 자, 먼저 세타를 찾는 거예요. 하나의 이미네이션. 우리가 처음 들었던 노래 빅뱅 노래죠. 빅뱅 노래인 거죠. 빅뱅이에요, 이거. 빅뱅.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한 프로포셜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자, 다음 노래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뭐 선택했어요? 뭐 선택했지? 빅뱅 다음에 21이었죠. 21. 자, 21을 선택했어요. 그게 바로 요거 프로포셜 디스트리뷰션 덕분에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임의로 선택을 한 거지만. 자, 그 다음에 이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들을지 말지 아까 전에 몇 대 몇으로 좋아하냐 물어봤잖아요. 요런 업세턴스 프로버비티로 정의를 하고 요거에 따라서 정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계산을 할 수 있고 자, 그러니까 만약 이게 대칭이라면 사라지겠죠?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뭐였어요? G가 뭐였어요? 우리가 알고 싶었던 포스터를 디스플레이인 거죠. 즉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건 뭐예요? 서현님이 어떤 노래를 더 좋아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그거의 비율인 거예요. 아까 전에 2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G 프라임이 뽑고 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G 프라임이 21이고 G0 G 프라임이 아니다. 세타 프라임이 21이고 세타 제로가 빅뱅이에요. 즉 그럼 세타 제로는 빅뱅인데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앞으로 들을 노래 21 노래가 더 들으면 항상 1보다 크겠죠. 그렇죠?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니까. 그래서 A가 항상 1이 돼요. 즉
항상 업셋한다는 거예요. 반면 2NE1에서 뭐였죠? 시크릿이었나요? 시크릿 노래를 했을 때는 2NE1이 2대1로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미니니까 A가 2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이 시크릿 노래를 선택할지 아니면 다시 또 이 선택을 반복을 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하냐? 그래서 이 A 값은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 노래 두 개가 지고 노래 두 개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이니까, 좋아하는 상대적인 비율이니까, 또 통계적으로 하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의 분포, 타겟 분포의 비율이니까. 자, 이걸 해서 이 유니폼으로 생성한 어떤 난수와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더 크면 사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게 작으면 이걸 선택하지 않고 다시 앞에 가정을 3번 가정을 반복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요거는 쉽게 이해하면 되는데, 왜냐면 A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유니폼 분포니까 여기 있을 확률이 2분의 1이고 여기 있을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한다. 이런 거를 또 선택하는 것을 좀 더 체계화한 쓴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번부터 5번까지의 과정을 무한히 반복한다면 여러분들은 포스테리어 디스플레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까 원하는 노래를 계속 무한히 원하는 만큼 들을 수 있는 것처럼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포스털 덴시티 요거를 두 개가 똑같다면, 즉 대칭이라면 이거 어떤 시메트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타에서 세타 프라임으로 가는 것과 세타 프라임에서 세타로 가는 게 동일하다면 여기 약분되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일반화해서 쓰면 이렇게 돼요. 자, 의미의 스테이트, 처음 스테이트를 뽑고 시점을 t로 정하고 t를 0으로 정하고, 우리가 했던 거 하나로 새로 후보군을 하나 뽑고 어세턴스 프로버비티를 계산을 한 다음에 유니폼 분포와 비교를 해서 이거를 채택할지 거부할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t를 한 단계 더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무수히 많이 반복한다면 그 세타 0, 세타 1, 세타 2, 세타 3 이런 것들의 분포를 어떤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본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찾던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겁니다. 즉 이 세타들의 합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의 형태가 된다.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의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뭔가 될 것 같긴 해요, 사실 비율대로. 근데 이게 왜 되는지를 좀 수식적으로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 디테일드 밸런스 컨디션이 성립이 되면 마크오프 체인이 수렴한다고 했죠. 이 조건이 성립되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파이가 우리가 알고 싶었던 타겟 펑션이었죠, 파이가. 그리고 이 P가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인데,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사실 요걸 의미해요. 뭐냐? 그 프로포션 디스플레이션에다 우리가 업세턴스 레이시오인가? 업세턴스 뭐였죠? 업세턴스 프로버빌리티 요 두 개를 곱한 값이죠. 자, 요거를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자, 이게 성립하는지 볼게요. 자, 요거가 만족하면 요거랑 같은 거죠. 노테이션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PT에다가 요걸 대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이 T가 우리가 알고 싶던 목적어수 F인 거잖아요. 이거 또 바꿔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AT를 이렇게 정했었죠. 이걸 다시 대입한 거예요. 이건 순서 바뀌었으니까 바꿔서 대입을 한 거고, 안에 식을 넣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 어차피 민이니까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즉 항상 이 업세턴스,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업세턴스 레이시오 요거죠.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항상 이 디테일드 밸런스 컨디션이 만족한 거예요. 즉 요거를 만족시킨다면 디테일드 밸런스 컨디션이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디테일드 밸런스 컨디션이 만족하니까 이 MH 알고리즘이 작동이 한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던 포스테리어 디스플레이를 구할 수 있다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끝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게 끝인데,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요? 자,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우리가 효과적인 방법을 하기 전에 봅시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이렇게 해서
점을 따다닥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이게 아니라 어차피 이쪽은 어차피 우리가 이걸 쓸 수 있구나. 자, 이쪽 영역은 우리가 리젝트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필요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럼 차라리 뽑을 때 이 네모에서 점을 따라 뽑는 게 아니라 네모에서 이 부분을 좀 띄워내면 더 어차피 필요 없는 거는 없어지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띄워서 보내고 이쪽에서 띄워서 보내고. 즉 무슨 말이냐? 자, 이거를 경계를 이렇게 바꾼다면 팔각형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어차피 여기 점 찍는데 다 시간과 돈이잖아요. 좀 점이랑 좀 점을 들찍어도 될 거죠. 즉 이거를 즉 해서 어떻게 하면 제일 효과적으로 될까요? 경덕님 어떻게 하면 경성님 어떻게 하면 제일 효과적으로 될까요? 저 약간 그 질문을 이해를 못했는데 그 어떤 게 효과적으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제가 좀 급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설명이 계속.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란색 우리가 파일을 구하고 싶었을 때 어떻게 구했냐면 네모를 그어가지고 네모에다가 네모 안에다가 점을 막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네모 안에 있는 점 중에서 원 안에 들어가는 점을 구해서 그 비율을 구하면 n분의 원 안에 있는 점의 수. 이걸 구하면 이게 4분의 파이였잖아요. 4분의 파이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점을 들찍고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점이 안에 찍히는지 밖에 찍히는지 그 확률적인 분포를 뭔가 수정을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뭐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약간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중청님 혹시 어떻게 하면 더 쉬울까요? 약간. 이거 그림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림. 네네네네. 그 경계에서 접선 같은 걸 많이 그리면 좀 전체 스페이스가 작아져서 리젝션 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잘 안 들려가지고 혹시 좀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원이 있잖아요. 네. 그 원에 어떤 점을 찍고 거기서 이제 접선을 여러 개를 그리면 그러면 리젝션 되는 부분이 적어질 것 같아요. 그쵸.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주 완전 효율적인 게 될까요? 그냥 원만 남기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정확해요. 아예 점을 찍을 때 원이랑 일치하게 해서 여기서 점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어차피 뭐 1분의 1이니까 뭐 어쨌든 파이가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면 이 리젝트되는 거를 최대한 줄이면 되는 거예요. 즉 메트로 헤스턴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리젝트되는 부분을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로 많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포가 뭐냐면 프로포설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어떤 걸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어떤 거를 사실 이 F와 비슷하게 하면 즉 리젝트되는 부분을 없애버리면 좀 더 효율적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의문이냐? 그러면 좁힐 수 있으면 그게 어딘지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 왜 이걸 왜 써요? 이 알고리즘을 왜 써요? 자, 메트로 헤이스 알고리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쓰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어려울 때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고차원이거나 아니면 이런 숨겨진 잠재 변수가 많거나 모형이 복잡한 경우 그런 경우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간단하게 원 구하는 거면 요거에서 점 찍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눈에 보여서 그렇지만 항상 이 MCMC나 요 파트를 하실 때 여러분들 주의할 점은 이것들은 사실 다 우리가 모르는 거다.
이 f라는 함수 자체가 우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걸 알고 싶어서 하는 거지. 이거 알면 이런 복잡한 알고는 못할 필요해요. 그냥 이거 알면 바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포설 디스트리뷰션을 타겟 디스트리뷰션에 가깝게 즉 리젝트가 잘 안 되게 하면 아주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되지만 그거 알면 사실 이런 알고리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칭인 걸 쓰고 그 중에서도 정규 분포 형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면 많은 데이터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잖아요. 자, 그래서 다른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이런 대부분은 이 메트로폴리스 해싱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했는데 여러 것을 특화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썼던 깁스 샘플링도 사실 이거의 특수한 케이스예요. 왜 이게 특수한 케이스냐? 자, 프로포설 데시티가 정규 분포 형태를 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타 1에서 뭐 세타 2를 갔다가 뭐 세타 3를 갔다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타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자, 모수 공간 이렇게 있으면 모수 공간이에요. 뮤랑 시그마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메트로 해스턴 알고리즘 여기서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깁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프로포설 디스트리뷰션을 한 원 디멘션에서만 한 경우다. 즉 메트로폴리스 해스턴 알고리즘에서의 이 프로포설 디스트리뷰션을 한 방향으로만 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외에도 해밀턴이나 몬테칼로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물리 역학하시면 해밀턴이란 물리계가 있는데 그냥 이거 약간 여러분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높이 있는 물체를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전하는 거죠. 반대로 아래에 있는 물체를 위로 던지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를 전환되죠. 이런 그런 개념을 이용한 게 해밀턴이란 물리역학인데 이걸 이용해서 그 어떤 샘플들에 이용하는 공간들을 어떤 하는 알고리즘 형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말해봤자 아무것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걸 해보면서 실제로 코드를 보면서 코드가 아니라 이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지난번에 했던 그거인데요. 자, 메트로 해스턴 알고리즘, 자, 모수 공간 예를 들어서 이거를 모수 공간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x축이 뮤, y축이 시그마인 정규 분포 형태라고 칩시다. 자, 지금 보면 지금 내가 낙서를 어떻게 할 수 없나? 자, 그냥 제가 위에 그 낙서가 안 되네요. 낙서 어떻게 하시는 분 아시는 분 있나요? 자, 일단 그냥 할게요. 자, 여기 지금 오른쪽 아래에 동그란 원에서 있죠? 지금 이동을 하고 있죠. 천천히 이동하고 있죠. 자, 빨간색은 그러면 자, 일단 화살표가 뭐냐면 그러니까 원 안에 있는 가운데 점이 뭐냐면 그 현재 위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 방향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새로운 점을 찍는 거죠. 바로 프로포설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한 점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멈춘 방법 있었는데? 멈췄어요. 자, 멈췄어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가운데 점이 있었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위쪽으로 한번 여기를 갈지 말지를 정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파란색이 진할수록 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확률이 더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뭐 했어요? 더 낮았으니까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갈지 말지 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안 간다, 리젝트 한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된 거예요. 자, 다시 진행할게요. 잠시만요. 됐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밑에 점을 한 거예요. 자, 상대적으로 더 파란색이죠. 더 진해졌죠. 제가 아까 전에 뭐였어요? 더 확률이 높으면 항상 무조건 이동한다고 했죠. 즉, 영웅은 그래서 초록색으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무수히 많이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수히 반복하면 이 비율이
이 검은색이 우리가 점을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타 1, 세타 2, 세타 3가 의미하는 게 이거예요. 이 검은색 점들이 우리가 찍은 건데 보면 우리의 원래 갖고 있던 모형과 비슷하게 점이 찍히는 거 보이죠? 이걸 무수히 많이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던 것과 똑같은 점들의 집합, 데이터들이 되겠죠. 그걸 적분을 시키면 되겠죠. 개수를 세어보면 되겠죠. 자, 이게 메트로 해시등 알고리즘입니다. 자, 깁스 샘플링은 이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원 디멘션, 하나의 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됐다. 됐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검은색을 보세요. 일단 그래서 한 다락을 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위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 이거를 업세트를 할지 말지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업세트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깁스 샘플링 같은 경우. 반대로 해밀턴 몬테칼로는 제가 어떤 간성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자, 보면 쭉 가죠. 쭉 이동하죠. 즉 뭐냐, 한 스텝이 깁스 샘플링은 그걸 그 차원별로 하나 둘 셋, 예를 들어 3차원이면 하나 둘 셋 가고 거기를 가서 뭐 정한다 이런 방식이라면 해밀턴이 일단 그 관성에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 위치가 업세트 할지 말지 정하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갔는데 뭐 봐봐요. 빨간색 나오면 업세트를 안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쓰냐면 깁스 샘플링이나 메트로 샘플링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보면 지금 이 알고리즘에도 단점이 있어요. 자, 보면 왔다가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가죠. 갔다가 다시 꺾이죠. 그럼 다시 원위치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말했듯이 다 점이 움직이는 게 다 돈이에요. 왔다가 다시 왔다가 올라갔는데 그냥 한 번에 올라가서 꺾일 때 끝나면 되지. 다시 내려오면 그 시간 낭비, 돈 낭비인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 유턴을 했을 때, 즉 처음에 시작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할 때 멈추는 알고리즘이 노 유턴, 너츠라고 불러요. 노 유턴 샘플링이 나와요. 보면 이것도 해밀턴처럼 가는데 자, 꺾이기 시작하는 순간 거기서 알고리즘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업세트를 할지 리젝트를 할지 정하는 알고리즘이. 좀 보시면 이해 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 4개지 정도만 보면, 그리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패키지들이 너츠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너츠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냐? 지금 양자 컴퓨팅이 뜨고 있잖아요. 이거 되면 이런 굳이, 그러니까 왜 이런 걸 하냐면 이 적분이 계산이 어렵고 계산이 오래 걸리니까 깁스가 안 되니까 메트로폴리스를 한 거고, 그게 안 되니까 해밀턴이안 샘플링이 나온 거고, 그게 안 되니까 또 너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이걸 인피니티 매니하면 되지만 또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 계산량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복잡해서 알고리즘을 짜고 더 효율화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양자 컴퓨팅이 되면 아주 계산 속도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한 가지 말씀은, 여러분들 뭐 물리 배웠으시면 이런 거 다 화학인가요? 화학 배웠으면 다 알잖아요. 전자가 하나, 우리가 비트는 전자가 있거나 없거나를 하잖아요. 컴퓨터 자체가. 근데 있다 없다 해서 0일이지만 사실 없으면 전자 오비탈이 이렇게 되지만 있으면 이런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가 이 x축, y축, z축 따라서 3가지 축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있느냐까지 고려를 하는 게 양자 컴퓨팅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그러니까 전자 하나 있다 없다를 갖고 노는 것보다 전자가 어떻게 있냐까지 갖고 노면 계산량이 엄청나게 증대가 되겠죠. 사실 이런 거 하고 있을 시간에 이런 거 다 하면 이제 바로 여러분들 좀 크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프리뷰를 하면 자, 근데 제가 이걸 반복했던 거였어요. 자, 이걸 정리를 하면 이니셜 포인트를 정하고 t를 0으로 한 다음에 이거를 무한히 반복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그런 포스트레 디스플레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이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죠? 어디에서 잘못됐을까요? 유리님 어디서 우리가 불가능할까요? 마지막 부분 아닐까요? 마지막 뭐야? 그 무한히 반복하는 부분. 아, 그렇죠. 역시 유리님 역시 똑똑하시네요.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인피니티 매니가 안 돼요. 사실 이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니셜 포인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고 어떤 로컬 미니마나 로컬 같은 데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문제들이 반응해요. 그럴 시간도 없고 우리 당장 내일 답이 필요한 건데 한 100만 년 무슨 많이 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과연 효과적인 샘플인지 독립적으로 잘 뽑았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이 샘플들이 진짜 잘 좋은 건지 이걸로 포스트를 지수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과정을 하는 진단이라고 하는데 디아그노스 진단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음 세션 발표자님께서 잘 준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서 제 과제는 뭐냐면요. 아까 전에 그 사이트예요. 그 사이트 들어가서 각각 크게 그 4가지 알고리즘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수학적인 원리는 궁금하신 분은 요 BDA 책이나 BDA 책 찾아보면 돼요. 뭐 그거 각자 공부하시면 되고 그것보다는 이 알고리즘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단점이 있으니까 이게 계속 발전된 거잖아요. 제가 살짝 언급해드리긴 했는데 이 알고리즘을 한번 갖고 놀아보면서 보면 아까 전에 이렇게 했는데 깁스 샘플링 있어요. 요게 이거는 직선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 돼요. 스탠다드는 잘 되겠는데 이런 경우는 엄청 오래 걸려요. 왜냐면 계속 리젝트 되거든요. 이런 게 아니면 멀티모달 경우 이런 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고 시간도 이렇게 바꿔보면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갖고 놀아보시고 이 4가지 알고리즘의 어떤 장단점이 무엇일지를 한번 비교해보는 게 제 과제입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입니다. 네, 제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시각적인 자료랑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막 질문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예시도 들어가지고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재밌게 들었고 기억에도 잘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경훈이 형 들어와 계시던데 아닌가요? 네, 있습니다. 경훈이 형 혹시 뭐 첨언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 중간에 들어와서 미안하고 약간 이게 베이지안에서의 MCMC가 약간 프리퀀티스트에서 부트스트랩이랑 되게 비슷하거든. 그래서 사실 뭐 이게 통계학이라는 게 uncertainty를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하나는 이제 뭐 uncertainty를 얘기하려면은 분포를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답을 내리는데 이 답이 얼마나 정확한지 틀릴 수 있는지 그런 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답이 분포를 알아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그 답이라는 거를 통계랑으로 얘기하는 거고 통계랑의 분포로 얘기하는 거고 다른 쪽에서는 그 답이라는 거를 애초에 알고 있는 모델의 모수와 모수의 분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마 아까 청파가 처음에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통계량의 분포나 아니면 모수의 분포 두 개를 알 때 통계량의 분포를 안다는 거는 극한 분포 아니면 뭐 MLE의 극한 분포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또 이제 모수의 분포를 안다는 거는 포스테리어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두 개를 아는 게 사실 통계학의 목적입니다. 그것만 알면 되는데 그 사실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수학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통계량의 분포는 데이터를 리샘플링해서 부트스트랩만 졸라게 하면은 그냥 뭐 회귀 분석, 뭐 추정치 이런 거 막 그냥 졸라게 많이 히스토그램 쌓아가지고 쌓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그냥 MCMC도 그냥 이거 우리는 배운 거 MCMC 돌리면은 그냥 포스테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이것만으로도 할 수 없는 만큼의 일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회계 분석 같은 거 할 때 뭐 변수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P개 있으면은 이의 P승계 모델에 대해서 내가 뭘 일일이 다 이거를 포스트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거 언제 다 하고 MC 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트스트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그 중간중간 단계를 스킵하기 위해 가지고 MC나 이걸 안 하고 그냥 뭐 대체 그 약간 조금 근사적으로 뭐 구하는 것들이 바로 극한 분포입니다. 그래서 극한 분포가 통계학에서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쨌든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뭐 직접적으로 지금 이 뭐 10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나 10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포스트를 모으지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의 분포는 아니까 그걸로 가름하자는 게 바로 이제 극한 분포고, 그거 알려면 이 얘기를 왜 하냐? 해석학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학 무조건 들으세요. 해석학을 휴식을 할 생각하시는 분도 해석학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결과는 당당하지 않지만 해석학을 들어야지 통계학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학 무조건 듣고 다음 학기 통계전산 열리거든. 얘들아 통계전산도 무조건 듣고 그 통계학을 공부할 때 무조건 이제 막 코딩 해야 돼. 그래서 통계전산 해석학 다음 학기 다 들어. 네. 네, 오늘 이제 고생했습니다. 이준이랑 그지기 청파랑. 네, 초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수연님도 초원 해주실 거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발표 너무너무 재밌었고, 사실 두 분이 설명을 너무 잘 해주시고, 예시도 재밌는 걸 많이 들어주셔서 제가 뭐 수리적으로나 뭐 그런 거 관련해서 첨언을 할 거는 따로 없을 것 같고, 혹시 만약에 오늘 내용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신 분들이 있었다면,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 뭐 저희가 여태까지는 계속 막 적분하고 수식이 막 완전 지리멸렬하게 엄청 길어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번 주는 약간 노테이션이라든지 개념이 생소해서 아마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렇게 뭐 극복하기가 정말 쉬운 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디테일드 밸런스 컨디션 같은 거는 뭐 파이 i랑 뭐 pij 곱한 거랑 파이 j랑 pji랑 곱한 거랑이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뭐 인플로우랑 아웃플로우가 같다는 건데, 그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생각을 해보면 행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열이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 현재 그 다음에 다음 스테이트가 행열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그냥 i하고 j인 거라서 그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구나, 이런 거를 약간 예시랑 뭐 매트릭스 써주신 거 그런 거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게 재미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수업을 여러 개를 약간 청강 비스무리하게 했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저희 과에서 열리는 베이즈 통계랑 통계 전산 수업은 아예 이거에 관한 거고, 그다음에 수학과랑 저희 과에서 확률 과정 수업이 열리고요. 그다음에 이 마코브 프로세스나 이런 게 다 시간에 관련돼서 뭔가 변화하는 거를 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산업공학과에서 OR 확률 모델에서도 그런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다루고 마코브 체인을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들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난 재미는 있지만 학점과 시험에 부담을 느끼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 기계공학과에서 그 강건욱 교수님인가? 뭐 MCMC 세미나를 하세요. 1학점 패논패고, 이 MCMC 방법론을 만든 사람들이 사실 물리학자고 깁스라는 사람도 사실 화학자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뭐 분자의 운동을 모델링 한다든지 약간 그런 데서 다 파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계공학과에서 열리는 수업은 약간 그런 예시들을 들어주시고, 또 청파님이 처음에 말해줬던 파이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직접 매틀랩으로 해볼 수 있거든요. 당연히 시험에 부담은 없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수업을 찾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와우, 관련된 그 과목들까지 소개해 주셔서 너무 유익한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과제 하나 네. 추가해도 될까요? 네네, 추가하세요. 그 파이 구해보기 한번. 파이 수치적으로 구해보기.
코드 과제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뭐 그거 엄청 어렵지 않거든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익준이가 과제 냈나? 익준이가 그래? 과제 뭐였지? 있긴 했는데 뭐 그거 엄청 간단해요. 그냥 파일 계산하는 거 진짜 생각해 보면 엄청 쉬울 거예요. 그 랜덤 유닛 해가지고 해서 하면 될 건데 그것도 과제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익준아 너 과제 뭐 냈지? 나 형 그 과제 문제 1번 12장 1번 오케이 잘했어 그거 잘했어 그냥 잘했어. 오케이. 그 다음 학기에 수학과의 과학계산이라는 것도 열리는데 그것도 재밌음. 근데 해석학 꼭 들으세요. 해석학 꼭 해석학 성강이든 꼭 듣고 듣는 사람은 진짜 제가 아웃백이라도 하실 테니까 해석학 꼭 들으세요. 알았죠? 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제필 3선이라 여러분들이 또 많은 조언들을 해주시네요. 저도 지금 해석학을 듣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청파님도 듣고 있고 어쨌든 네, 그러면 오늘 세션 하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에 오늘 조 바꾼 거 이따가 다시 공지해 드릴 건데 오늘 조가 파이널 때까지 가니까요. 파이널 때 또 수연님이 재밌는 과제를 내주실 예정이니까 뭐 그런 거 같이 해주실 조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세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해석학